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동시대의 어느 극작가의 못지않게 극장의 매직에 대해 믿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대 어느 극작가에 못지않게 극장의 매직에 대해 믿고 있었던 인물.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스테이지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테이지 디렉션은 이렇게 연극을 하기 위한 어떤 안내 같은 거죠. 근데 아주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대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스테이지 디렉션이 등장한다. 이런 거죠. 어떤 배우들이 뭐 대사하는 것보다 뭐 그 사람의 동선, 시선, 조명, 뭐 어떤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다는 거. 이 사람만의 아주 특별한 작품의 어떤 경향입니다. 그래서 극은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 상영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테네스 윌리엄스 극에는 방대한 양의 뭐가 등장한다고요? 페이지 디렉션. 네. 스테이지 디렉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강에서 시험을 내시면 대표적인 작품 두 개랑 요거 스테이 디렉션 이 사람만의 되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몸동작, 얼굴 표정, 배우의 의상, 소품, 의상, 뭐 음악 반주, 뭐 조명까지 스크린이나 슬라이드 영상가 너무 꼼꼼하게 제시했대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별한 것이 스테이지력, 이 사람의 작품의 어떤 경향은 아주 꼼꼼한 방대한 양의 스테이지 디렉션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는요, 극작가가 작품을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애써야 한다거나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극을 구성해야 한다고 믿는 것보다는 이러한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등장 인물들에 의해 경험되는 표면적인 실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실제를 넘어서는 내적인 감정의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거는 시험 나올 때 한글로 된 부분이니까 그때 꼼꼼하게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 요거 좀 볼게요. 저는 이 표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마술가들은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제시하지만 극작가의 자신은 환상으로 가장한 진실을 제시한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술가들은 진실이 마술, 보이는 환상을 제시하지만 극작가인 자신은 환상으로 가장한 진실을 제시한다. 살다 보면 진짜 실제가 더 영화 같은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술가들은요,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환상을 제시하는데 극작가인 사람들은 극작가인 자신은 환상, 실제로는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 걸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깊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The Glass Menagerie,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플롯이나 성격 묘사가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기억, 추억, 회상. 그런데 누구냐면 탐입니다. 탐이 아까 한 가족의 그 가장 노릇했던 오빠였죠.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탐은 뭐 포엣이나 나레이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나머지는 그냥 좀 넘어가고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시험 볼 때 이 한글로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테네스 윌리엄스 극의 세상에는요, 이렇답니다. 악이 만연해 있고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악이 만연해 있고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스 윌리엄스, 윌리엄스 극의 세상, 악이 만연해 있고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그 타락으로 같은 세상의 일부, 악적인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주 가벼운 작품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플롯 서머리 오브 더 글래스 매니저리 이제 줄거리 요약인데요. 이 요약 부분은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수님이 챗 GPT를 사용하셨대요. 챗 GPT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해서 The Glass Menagerie 몇 단어로 요약해서 정리 좀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쫙 써놨대, 챗 GPT가. 그래서 아, 교수님이 몇 부분만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챗 GPT가 만능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몇 번 사용해 봤는데 문법도 오류가 많고요. 오류가 많아요. 어,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정리해줘, 요약해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틀린 부분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아예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해줘, 알려줘 그러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챗GPT는 어차피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문법을 전혀 모르는데 이게 문법이 맞는지 설명해줘. 설명 잘 못해도 문법 용어 이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틀린데 했더니 죄송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 틀렸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10% 정도 약간 이렇게 내 어떤 노동력을 좀 덜해줄 뿐이지 그게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챗 GPT가 이렇게 요약을 해줬는데 몇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그렇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뭐죠? 수정할 만큼 내가 이 부분에 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나중에 중간과제 보실 때 챗GPT 의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 매끄럽게 만들어줘, 수정해줘, 뭔가 불필요한 건 빼줘, 이렇게는 되지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상한 거 만들어내요. 그래서 챗GPT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롯 서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lass Menagerie by Tennessee Williams is a timeless American play that dives into the complexities of family dynamics, dramas, and the struggle to break free from the past.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매니저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게 써 있으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작품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써 있어요. 테네시 윌리엄스에 쓰여진 The Glass Menagenie는 이 즉 뭐냐면 타임리스예요. 시간이 덜하다. 라는 뜻은 뭘까요? 시간이 없는 덜한, 뭐 시대를 초월한 혹은 유한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한한 아메리칸 영국이래요. 미국 영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국이냐면 dive, 이렇게 뭔가 탐구하는 어떤 거 into 이 안으로 탐구한다고 합니다. complexities 그런 복잡함이죠. 어떤 복잡함? 가족의 어떤 다이내믹, 가족의 어떤 능동적인 어떤 역동, 가족들의 어떤 역동성, 그다음에 가족의 꿈, 그리고 스트러글은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인 거죠. 고군분투하는 거래 가족들이 뭐 to break free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깨져나오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오기 위해서 브레이크는 깨지다라는 뜻인 거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꿈을 꾸는 어떤 가족의 어떤 동력, 역동성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것보다 계속 지속성이 있는 계속 끊임없는 그런 연극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et in 그러면 어디를 배경으로 하다입니다. set in은 어디로 배경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Saint Louis를 배경으로 한대요. 어느 동안에 during 뭐뭐 하는 동안 있죠? 1930년대에 1930년대 동안에 네, Saint Louis를 배경으로 한대요. 이 이야기는요. The story follows the Wingfield family. 네, 윙필드 가문의 이야기를 따라간대요. consist of는 무슨 뜻이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네, 알고 계시죠? 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domineering 그러면 지배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 matriarch 그러면 어떤 어, 그죠? 모계 계열, 모계가 힘이 센, 뭐, 부계가족, 모계가족 하잖아요. 어머니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 아버지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은 부계, 어머니 중심 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matriarch, 어떤 모계, 아, 엄마 위주의, 엄마가 이름이 아만다래요. 엄마 위주의 엄마 모계 위주의 엄마가 지배하는 그런 걸 구성되어 있는 윙필드 패밀리의 이야기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콤마쪽 그녀의 어떤 sensitive daughter, 딸 이름은 로라래요. 센시티브 아주 민감한 딸 로라. 그 다음에 또 지금 누가 있냐면 그녀의 restless래 휴식이 없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선, 불안한, 그렇죠. 불안한 초조한, 선, 탐. 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대요. 아까 아빠는 어디 갔다고요? 아빠는 집을 나갔다. 불안한, 네, 무책임한 아빠는 모험을 좋아하는 아빠는 집을 나갔다. 아만다는 누구였죠? 아까 엄마, 엄마였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요, 페이드는 시들어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드는 무슨 뜻이라고요? 시들어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는 시들어가는 사우던 남부의 벨, 여자란 뜻입니다. 벨, 여자란 좀 아리따운 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리따운 여자래요. 벨리, 네, is obsessed. 뭐뭐에 사로잡혔습니다. 뭐뭐에 사로잡혔냐면 obsess 그러면 어, 뭐를 사로잡다인데 수동태로 쓰니까 네, 사로잡히다라는 뜻인 거죠. 네, with 뭘 찾는 거에 사로잡혔냐면 이 생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finding 어, 찾아야 된다고. suitable 그러면 suitor 알맞은 사람을 누굴 위해서 알맞은 사람 알맞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 for 로라를 위해서. 로라는 누구였나요? 딸, 그쵸. 딸을 위해. 그럼 이거 무슨 누굴 찾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딸한테 딸을 맞는 실 구해줘. 그쵸. 신랑감을 찾아야 된다. 그 신랑감 찾는 거에서 뭐, 이렇게, 뭐 거기에 사로잡혀 있대요. 그래서, 알맞은 사람, 수터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숫이 맞다라는 뜻이니까, 꼭 맞는 뜻이니까, 5할 붙어서, 뭐만 또 꼭 맞는 사람, 나한테 꼭 맞는 구원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어떤 딸이냐면, 코, 그래서 콤마 찍고 관계 대명사 계속성법 그리고 그 사람 그 딸은 is physically and emotionally fragile 그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대요? fragile하대요. 연약하다고 합니다. 연약하다고 한대요. 그다음에 크립은 쩔뚝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crippled by leg brace. brace는 뭐 걸쇠란 뜻이에요. 다리에 뭔가 이렇게 걸쇠, 장치 같은 걸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다리에 걸려진 걸쇠로 인해서 절뚝거리고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어떤 여자, 프레지란,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런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extreme shyness, 아주 극도로 어떻대요? 수줍어, shyness, 수줍다. 아주 극도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딸이. 보겠습니다. 아만다 nostalgically. nostalgically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뭔가
회상하는 뭔가에 빠져 있는 이런 뜻인 거죠. Reminisces about her youth. 그녀의 어떤 젊음에 대해서 맨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젊었을 땐 어땠었는데, 내가 젊었을 땐 어땠었는데,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과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을 텐데, 보통 과거를 막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은 현재가 불행했던 사람이 네, 과거를 막 떠오르죠. 그래서 레미니센스 과거의 그녀의 젊음에 대해서 어떤 추억의 회상에 잠겨 있는 여자입니다. 지속적으로 constantly 지속적으로 reminding 상기시키면서 탐과 로라에게 of the family's former glory. 이제 아마 아빠가 떠나기 전에는 그 집 가족이 이전에는 글로리 영광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탐과 로라에게 이전에 어떤 영광, 가족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딩,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왕년에 이랬었는데, 얘네 아빠가 있었을 때는 어디 가서 뭐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제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on views. 여기서 views는 잘생긴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미스 때 자기를 구원했던 그런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대. 아빠가 없으니까 얘기했겠죠. 남자친구, 뭐 연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he 그녀는요, precious time. 여기서 she는 누굴 말할까요? 아만다? 그쵸, 아만다죠. 자, 아만다는요, 탐을 압박을 해요. 프레쉬 압박을 합니다. 탐은 또 누구냐면, 탐은 who works in, 여기서 일하는 애예요. 어디서 일하냐면, a shoe warehouse. warehouse는 창고란 뜻이죠. 신발 창고에서 일하는 탐을 자꾸 압박한대요. 탐이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요, 탐은요, 열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망합니다.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yearns for adventure. 어떤 모험에 대해서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젊은 탐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문학적인 감성도 풍부한 사람인데, 이제 실질적인 가장이 돼서, 네, 신발 공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To bring home a gentleman for Laura. 탐 엄마는요, 압박해요. 탐에게 뭐 하라고? bring, 데리고 오라고. 여기서 여기로 연결됩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누구를? 이런 남자를. gentleman, 신사적인 컬러, 방문객을 데리고 오라고. 컬러는 방문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녀의 딸 로라를 위해서 엄마가 탐한테 계속 압박한대요. 어, 젠틀은 남자 좀 데리고 와, 로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 탐은 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열망을 가지고 모험. 그쵸? yearns for adventure, 그쵸? 모험을 떠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탐은 어떨까요? 자기는 막 모험을 떠나고 싶은 어떤 열망도 있고, 갈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적인 감성도 풍부하고 이런 아이인데, 어린 나이 둘째 가장이 돼서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엄마가 자꾸, 어, 여동생인지 누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읽다 보면 알겠죠? 그 여동생인지 누인지. 를 위해서 구원자를 자꾸 데리고 오라고 압박하면, 탐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숨 답답하고, 막히겠죠? 그쵸, 숨 막히겠죠. 삶이 숨 막히겠죠. 그래서 time feeling suffocated. suffocated는 숨 막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에 숨 막히는 감정이래요. 뭐에 의해서 숨 막히는 감정을 느끼냐면 there's responsibilities. 어떤 그의 책임감 때문에 숨 막히는 감정. 누구를 위한 그의 책임감이냐면 to his family.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느끼고 있는 가지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suffocate 숨막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의 monotonous job mono는 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하나의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단순, 일 단순.
신발 공장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항상 반복적인 노동을 할 거 아니에요? 기계처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숨이 막히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longs 또 열망합니다. 이 on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longs. 열망해요. 어디 하려고? escape는 무슨 뜻이죠? 탈출, 그쵸. 탈출하려고 열망한대요. 그의 mundane existence. mundane 그러면 재미가 없는 지루한 이런 뜻입니다. 그의 재미가 없는 지루한 어떤 존재, 상황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좀안 됐네요. 그쵸? 자, he frequently retreats into world movies and poetry, symbolizing his desire for adventure and artistic fulfillment. 그는요, frequently 그러면 자주, 빈번하게도라는 뜻입니다. retreat은 후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문맥에 맞게끔 도피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는요, 자주 빈번하게 도피한대요. 이런 세상으로 어떤 세상? 영화 속의 세상. 그러니까 이제 막 문학적인 감성, 시적인 감성이 많은 아이니까 그냥 공장에서는 단순한 이런 모노토너스 잡에서 벗어나서 영화 속에서는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냥 뭔가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겠죠. 만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로 영화 속의 세상으로 도피를 하고요. 어느 세상? 시의 세상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symbolize 그의 어떤 열망을 상징화시켜요. For adventure, 모험으로. And artistic fulfillment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 열망을 뭘로 심볼라이징 합니까? 상징화합니까? 예술적인 성취물로 이렇게 상징화한다고 합니다. However 그렇지만 반전이 나오네요. is turn tear의 PP 형태죠. tear 찢다. 그런데 그가 찢어졌답니다. 수동태죠. 찢어졌대요. 그 his turn tear의 PP 형태죠. 뭐 사이에 찢었냐면 between A and B가 나오겠죠. His duty to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위한 그의 의무감과 그리고 그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aspiration, 어떤 열망의 사이에서 방황하느라고, 갈등하느라고 그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표현이겠죠. His torn between his duty to his family and his own aspiration.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부터. he is torn between his duty to his family and his own aspirations. P, 네, aspiration. aspiration. aspiration, 열망이란 뜻이죠. 갈망, 열망. 그래서 하나는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돼. 라는 의무감으로 잡혀있고 또 하나는 나도 아직 젊고 나도 나만의 어떤 꿈이 있는데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여기 벗어나야 돼 라는 그 사이에 자기 마음은 어땠을까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래서 티어는 찢다는 뜻이니까 히이즈 터는 찢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이 너무 슬픕니다. 네. 네, 다들 다 집중해서 계시는 거죠? 네, 전부만 들어서 혼자서 공부하시면 또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이해가 돼. 혼자서 모르겠네. 이러거든요. 지금 저랑 집중해서 하세요. 조금, 네, 조금 슬프네요. 네, 슬프죠. 네, 슬프죠. 네, 슬픕니다. 네, 맞아요. 보겠습니다. The fragile Laura. 로라는 누구였나요? 딸. 그쵸, 딸이었죠. 딸이 아까 다리가 좀 불편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프레즐은 연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뭐 소포 같은 거, 뭐 이런 거, 택배 같은 거 막 깨지는 거, 유리 같은 거 보면 네, 프레즐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레즐 로라는요, 스판, 시간을 씁니다. 그녀의 시간은 뭐 하면서 텐드는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보면서 뭐 그녀의 글라스 매니저리, 그녀의 유리로 만든 동물원. 거기 안에 그러니까 이 메나저리는 진기한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을 말해요. 그냥 동물원 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 뭐 유리로 만든 그, 음,
뭐 이렇게 유리로 만든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광택이 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맨날 먼지가 안 쌓이게끔 닦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음, 들여다보면서 내가 다리도 불편하고 소심한 성격이니까 사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 그거를 그 안에 인형놀이 하듯이 아마 그걸 들여다보면서 계속 그걸 닦고 이렇게 돌보는데 시간을 일부러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하루를 돌보는 거예요. 그녀의 유리, 글라스 매니저리를 돌보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a collection of delicate figurines representing her idealized world. 네, 동격이죠. 뭐냐면 이 글라스 매니저리는 동격으로 뭐냐면 콜렉션, 수집품이래요. 뭐 delicate, 아주 섬세한 피규어리스트. 피규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인형 같은 거 아시죠? 네, 그런 네, 그런 것들인데 그게 representing 대변한대요. 보여주는 represent는 보여주다 대변하다라는 뜻이죠. 그녀의 이상화된 세상을 대변하는 아주 섬세한 어떤 피규어로 만들어진 어떤 수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나의 그녀만의 아이디얼라이즈 이상화된 세상을 대변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그 유리로 만든 그 동물원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뭐 말을 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이걸 제품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심해서 지금도 약간 소심한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 혼자서 인형 갖고 많이 놀았어요. 혼자서 공주가 되기도 하고 혼자서 그랬습니다. 네. 네, she is withdrawn and socially anxious, preferring the safety of her home to the outside world. 그래서 withdraw는 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퇴하다, 철수하다. 물론 또 돈을 출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수동태로 쓰였죠. 그녀는 이렇게 후퇴가 되었어요. 철수가 되었어요. 후퇴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